2020-2021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8강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대 도르트문트, 레알 마드리드 대 리버풀, 첼시 대 포르투, 바이에른 뮌헨 대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1차전이 끝나게 되었는데, 먼저 10년 동안 우승 후보로만 있는 맨시티가 도르트문트를 2대1로 이겼고, 레알 마드리드는 리버풀을 3대2로 이기면서 리버풀을 절망케 했고, 첼시는 가장 약체로 평가받는 포르투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결승전인 뮌헨 대 파리는 지난해 결승전에서 맞붙고 이번엔 8강전에서 맞붙게 되었는데, 1차전 뮌헨 홈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3대2로 이겨버렸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원정에서 넣는 골이 매우 중요한데, 원정 경기에서 3골이나 넣은 것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약한 리그라고 볼 수 있는 리그왕에 속해 있지만, 팀 자체는 세계에서 가장 몸값 비싼 두 선수인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있는 팀입니다. 이 두 선수가 있는 이상 파리 생제르맹은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뮌헨과의 경기에서도 이 두 콤비는 음바페가 2골을 넣었고 네이마르는 2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승리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PSG는 경기 시작 3분 만에 음바페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네이마르 패스를 곧바로 오른발로 해결해 기선을 제압했고, 전반 28분에도 네이마르가 후방에서 절묘하게 롱패스를 찔러 뮌헨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렸고, 마르키뇨스가 볼을 잡아 침착하게 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뮌헨의 추격구로 동점까지 되었는데, 후반 23분에 역습 상황에서 음바페가 수비수를 따돌린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겨냥해 세 번째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뮌헨을 꺾은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결승전에서 만나서 뮌헨의 수문장인 노이어의 슈퍼 선방쇼에 막혀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0대1로 패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일 수 있는 뮌헨을 꺾으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패배했지만 이번에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선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독이죠. 파리 생제르맹의 현재 감독은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2021년 1월 초에 투엘 경질 후 13개월 동안 야인이었던 포체티노 감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미 리그 최강팀이면서 리그 우승권에 가까운 상황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간 우승 트로피 한번 들어보지 못했던 서름을 파리에서 모두 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임 후 3경기째 만에 이벤트성이지만 프랑스 슈퍼컵 결승전에서 2대1로 이기며 우승컵이란 걸 처음 들어봤고, 토트넘에서도 아우디컵 들었죠.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 당연히 진출해 있으면서 16강 대진의 바르셀로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포체티노 감독의 진짜 시험 무대 같은 경기였습니다. 네이마르까지 부상으로 빠져 있으면서 원정 경기였는데, 음바페가 홀로 해트트릭을 작성하며 4대1 대승을 거둬버렸습니다. 2차전 홈에서도 1대1로 비기면서 8강에 가볍게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나지 않았죠. 이번엔 전력상 더 큰 벽인 뮌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3득점을 해버린 것이죠. 3득점을 한 만큼 파리가 뮌헨을 쉽게 이겼을 거란 착각은 하면 안됩니다. 뮌헨은 90분 동안 슈팅 31개를 기록했고 유효 슈팅만 12개였습니다. 점유율도 64% 정도였습니다. 이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뮌헨이 압도했고 파리는 경기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기를 효율적으로 이겨버린 거죠. 포체티노 감독의 매직이 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부터 토트넘을 맡은 후 경질 전까지 챔피언스 리그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거기다 2018-2019 시즌엔 8강전에서 우승 후보인 맨시티를 누르고 4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연출하고, 4강에서는 말도 안 되는 드라마까지 펼쳐지면서 기적을 만들어 결승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사나이라고 해도 좀 어울리죠. 그런데 다음해 조별 리그에서 토트넘은 뮌헨을 만나서 7실점 대패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충격적인 경질까지 되었는데, 1년 5개월 만에 다른 팀 감독으로 뮌헨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르죠. 포체티노 감독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시티, 바르셀로나, 뮌헨까지 넘어버렸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도 준우승했을 만큼 전력이 강한 파리 생제르맹이지만, 토너먼트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 포체티노 감독의 경기 운영도
큰 몫을 했을 것입니다. 음바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뛰는 걸 좋아하고 노이어는 역사상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이다. 난 압박감은 없었고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노이어를 상대로 득점하지 못했지만 득점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졌다. 네, 그러면서 음바페는 포체티노 감독을 언급했습니다. 감독님이 내게 네이마르와 함께 키미의 패스기를 차단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가 볼을 갖고 있으면 감독님이 내게 침투를 시도하고 롱패스를 받으라고 주문했다. 난 항상 준비돼 있었고 오늘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는 오늘 전체적인 우리 팀의 경기력은 최고였다. 나 역시 팀 경기력의 이득을 봤다. 하지만 아직 거대한 대진의 절반만 지나왔다. 우리는 팀 전체가 상대를 괴롭혔다. 우리는 이날 경기에 강했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상대를 괴롭힐 수 있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음바페에게 바이에른 뮌헨을 무너뜨리기 위해 뒷공간 침투를 주문했습니다. 오호, 네. 뭔가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포체티노 감독 아래서 성장한 손흥민은 전매 특허가 뒷공간 침투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당시 이끌었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뮌헨과의 1차전에서도 손흥민은 수비수와 라인을 같이 하다가 한순간 치소코의 패스를 받으면서 수비 뒷공간을 뚫으며 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음바페도 뮌헨과의 경기의 첫 골을 기록할 때 손흥민과 움직임이 비슷하면서 네이마르에게 패스를 받아 골을 넣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과 함께하면서 손흥민의 장기를 살려 골을 많이 넣었는데 아마도 그 경험들을 고려한 음바페에게 지시한 게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손흥민의 주력은 최고 35km로 월드 클래스 수준이지만 음바페는 36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축구 선수입니다. 몸값도 현재 세계 1위이고 호날두 메시를 이은 신계 반열로 갈 수 있는 선수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이번 시즌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를 이겼던 유일한 감독에 이어서 2019년 이후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뮌헨에게 패배를 안겨줬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승리 후에 경기 결과와 유럽 최고의 팀을 상대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태도를 보인 것 덕에 행복하다. 모든 선수들의 희생을 축하해줘야 한다. 2차전에서도 이런 경기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승리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부럽죠? 네. 토트넘은 이번 시즌만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지 못했을 뿐인데 수년째 출전 못한 팀인 것 같은 착각까지 듭니다. 이번 시즌 오로지 리그 4위에 올라야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고 재정도 확보할 수 있고 레벨 높은 팀들과 빅매치도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선 잡음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언론들은 흠을 찾으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메뉴와의 31라운드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패배까지 한다면 정말 무리뉴 계정이 폭파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손흥민의 은사인 포체티노 감독도 맡은 자리에서 승승장구하길 바라고 손흥민도 메뉴전에서 팀을 꼭 구해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축구야! 토트넘아 살아나라!